자, 19번을 보겠습니다. 자, 19번. 강간과 추행의 죄.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이 답은 몇 번이냐면은 저 아래에 4번이에요. 그래서 4번부터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좀 깨끗하게 해볼게요. 여기 봅시다. 4번, 4번 체크하고,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강제추행죄 자수범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뒤에 부분이 틀렸거든요. 여기에서 강제추행죄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이 타인에는 그 피해자도 포함한다 그랬거든요. 포함하지 않음으로가 아니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이 틀린 거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깨끗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제추행죄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타인에는 어쩐다? 그 피해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음으로 요 말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했던 사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하시면 돼요. 자, 되셨고 이제 이거 깨끗하게 하고 다시 위에 올라가서 정답이 되지 않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자,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그쵸? 아니하고. 자, 한 거 곤란을 요구했던 것은 지난 판례의 입장이었었죠. 이거 2023년도 9월 21일 날 판례 변경이 있었죠. 2023년도 9월 21일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한거 곤란을 요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갖고 어지간한 놈들 전부 다 강제추행죄 저지르고 나서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이제 변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거 곤란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 놓으실래요? 판례 번호를. 거기다 어떻게 적어 놓으시냐면은 2018도에 13877 2018도에 13877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협박죄의 협박이랑 동일 협박을 요구하는 거로 일치시켰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 그렇죠?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바로 그 협박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한거곤란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맞는 지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이제 이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가서 보면은 자, 여기 봅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 맞는 얘기죠. 그래서 무작정 무슨 여자의 어디를 만졌다. 여자의 뭐 어떤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성적인 부분을 뭐 만졌다든지 아니면 뭘 했다고 해갖고 바로 그냥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것의 목적이나 의도,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행위 태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 다리를 만졌는데 그냥 너 어떻게 하다가 이게 살짝 부닥쳐 갖고 이렇게 다리를 갖다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 갖고 다리를 만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어떤 뭐라 그러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뭐 여자의 다리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다리를 만졌다든지 이런 거. 그죠? 아니면 뭐 성기라든지 아니면 가슴이라든지 뭐 이러는 걸 만졌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어떤 정황,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좀 뭐라 그러죠?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기존에 몇 번 만나왔는데 그날따라 어떤 성적 어떤 이런 욕망을 가졌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이런 것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이제 3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에 봅시다.
3번, 요거 3번 중요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의식상실, 패싱아웃이라 그러죠. 빠져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라는 저항력.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 뭐야? 술을 처먹었어. 술을 먹었는데 지금 의식 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았대요. 하지만 지금 그 알코올의 영향력으로 인해 갖고 그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어떤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바로 항거불능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가 이 문구가 중요해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이것도 뭐로 본다? 항거불능 상태로 본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저기 뭐죠? 강간과 추행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 가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같아요.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잖아요. 제 거 뭐예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거기 간부후보생 거, 그 다음에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 쭉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수차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쇼트 영상에도 수차례 다루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요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라는 거, 요게 넘버1이고요. 그 다음에 또 넘버2로서 뭐예요? 바로 강제추행죄에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그 타인에는 누구도 포함한다? 피해자 자신도 포함된다는 거야. 그래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했다는 사례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잠깐 또 쉬었다가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